자, 불러드릴게요. 자, 1번 정답은요. 여러분 5번입니다. 1번에 5번이고요. 2번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5번이고요. 3번에 5번. 4번은 3번입니다. 4번에 3번. 5번은 4번이고요. 6번은 4번입니다. 그리고 7번은 5번이에요. 네, 자, 마중개수 한번 올려보실래요? 오늘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출이라 좀 어려워서. 마중개수 올려봐. 네, 오케이. 또, 재민이, 정연이,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보니까 다양하게 틀리셨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틀린 거 좀 많이 틀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성현이 잘했고요. 7개 좀 자세히 보고요. 잠깐 쉬고 토플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 2014년에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그 문제 중에 하나로 됐고요. 왜냐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쉬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근데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정연이가 읽어주세요. 김정연. In order to successfully release himself from the control of his parents, a child must be secure in his parents' power as represented by their loving authority. 네. 자, 여기 보니까 release himself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himself가 누구냐? 아래 보니까 I예요. 그래서 I가 자기를 성공적으로 release, 풀어준대요. 근데 그 그의 부모님들의 control, 통제로부터 자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는 must be secure in his parents' power. 그러니까 아이는 한 명이라 표현했고 부모님은 두 분이시니까 parents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명사 잘 보시면 돼요. 그 부모님의 힘 안에서 secure, 안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안정적이어야 해방을 잘 시켜요. 그 다음에 as represented by their loving authority. their가 부모님이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하는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파워, 억누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런 권위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부모님의 힘 안에서 안정적이어야 자기를 잘 풀어준대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게 지금 추상적인 말이고 이 글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보통은 예를 들어주거든요. 예가 없어요. 계속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끝나기 때문에 아마 오답이 높았던 것 같아요. 2014년에.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 the more, the better. able인데요. 우리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구문이죠. 그래서 the more effectively they가 부모라고요. 그러면 부모가요. communicate that authority. 바로 그 권위를 communicate 누구한테 전달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전달을 더 잘할수록 the more secure. 아이는 더 안정적으로 느끼며 the better able 할 수 있는데 move away from them toward the life of his own. 같은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안정적이면, 권위 안에서 안정적이면 아이는 독립을 잘한다. 자기의 삶을 찾아간다. 두 번 얘기해 줬어요. During this lengthy process, whenever he feels threatened,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아이가 위협을 받을 때마다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권위의 안정 안으로 turns back, 돌아온대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in other words는요. 다른 말로 하면이니까 얘는 뭐랬습니까? 수학 기호로 치면은 등호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얘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한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고 파란색이 두 번 똑같은 얘기고 빨간색이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It is impossible for a child to successfully release himself. 그러니까 성공을 못한다니까. 무엇이 없다면이에요. 그가 정확히 그의 부모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모른다면, 알지 못한다면, unless니까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내보내지 못한대요. 그리고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literally는 지난 시간 했지만 글자 그대로의 이고요. 그 다음에 figuratively는요. 비유적으로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글자 그대로 서 있는 거랑 비유적으로 서 있는 건 무슨 말이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두 번씩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안정적이죠. 왜냐면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 이유는 야, 너 이거 하면은 너는 올바른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가정에 그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 거구나. 괜찮은 사람 되는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정하게 딱 권위를 보여가지고 아이를 딱 이끄시면 아이는 그 안에서 편안해요.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부모님이 다 들어주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이는 불안해. 왜냐면 아무것도 안 알려줘. 부모님이 알아서 하래. 그럼 이게 옳은 걸까 아니까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딱 아이를 잡아주는 게 아이에게는 좋아요. 그래서 애는 사회에 나갔을 때 맞아 난 이렇게 배웠지 하고 그걸 이제 자신 있게 구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이가 독립을 하려면 부모님의 어떤 일정한 권위 안에서 익혀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옳은 거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간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10대 후반이 되고 20대 초반에 독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잖아요. 20대 만 20세에.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제 조금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립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 말이 틀린 것도 같고 나 혼자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나갔다가도 물리적으로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이제 떠나는 거지. 나는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근데 살다 보면 녹록치 않아요. 사회가. 그래서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를 왜 공격하지? 그러면 누구를 찾아오냐?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가 나를 다 받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한테 와요. 그게 말했듯이 여기 봐봐요. literally, figuratively인데요. 진짜 엄마 아빠 집에 올 수도 있고 마음속에 부모님 전화라도 부모님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이제 자기 푸념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치유를 해줘요. 아 그래 이럴 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나가요. 또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좀 그런 기간이 있다가 독립을 해요. 그게 독립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라는 건 필요하다. 부모님의 권위가 없으면 오히려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목식 이것도 문제예요.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부모라면 어느 정도 아이를 딱 잡아줘야 된다. 옳고 그름을 딱 판단을 시켜라 이런 거고 아이가 그래서 독립을 하려면 한 번에 안녕 엄마 아빠 그걸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통을 받거든요. 여러분 나가면 진짜 부모님이 최고예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후반부터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막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야 자유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최고야. 결국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부모님이 마음이 넓고 또 받아주시면 나는 또 적응했다가 또 나가고 해서 독립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도 보시면 That requires, of course, that his parents know where they themselves stand. 부모도 자기가 어디 서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떠났어.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 오겠지. 나한테 올 거야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if they don't know where they stand, if in other words they are insecure in their authority. 부모가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흔들려. 응? 권위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들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요. 저분은 못 믿겠다.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he cannot move successfully away from them. 그래서 못 떠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는 어떤 애가 되냐면요. 클링이에요. 클링이. 여러분 클링이 뭐냐면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클링하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클링 투 하면은 그러니까 클링이는 어떤 인간이냐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질척대는 건 아니고 약간 매달리는 인간 있죠. 막 안 떠나고 엄마 다 해줘 이거 해줘 막 이러면서 독립을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디스어비던데 무조건 반항적인 사람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종을 안 해. 이런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컸고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성이 되었고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제는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부모님의 권위,
아이의 독립이에요. 그리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게 키워드죠.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시큐리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예요. 그럼 이게 다 들어간 내용은 뭐냐면 보기를 찾아보면 나머지는 독립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3번이랑 5번이 딱 좋아요. 독립이니까. 그죠? 그럼 인디펜던스하고 인디펜던스인데요. 3번을 해석해보면 3번은 5번이에요. The consequence of offering parental supervision. supervision은 감독을 해주는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감독관이니까. 그래서 감독을 해준대요. 근데 아이의 독립을 위해서 부모님이 감독해줘. 뭔가 보살펴줘.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공하는 것의 결과들. 그럼 결과가 나야 돼요. 1, 2, 3, 4. 결과들이 쫙 나와야 돼요. 그게 주제예요? 아니면 아이의 독립을 위해서 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번 딱 맞잖아요. 애한테 주변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커뮤니케이트. 그래서 엄마의 권위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보호해 줄게. 라고 해서 알려주면 애는 그거 가지고 안정적이고 그게 잘 되면 독립을 잘 되면 딱 그거잖아요. 5번이. 그죠? 나왔던 얘기 그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육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교육이 참 많죠. 자, 재훈이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신재훈. The most normal and confident child encounters what seem like insurmountable problems in living. But by playing them out, he may become able to cope with them in a step-by-step process. 자, 여기 보면 노멀이니까요. 가장 평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아이는,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는 encounters, 만나게 되는데요. What seem like insurmountable problems in living. 살다 보면 insurmountable. 이런 mount가 뭐예요? mount가 오르다예요. 그러니까 mountain이 산이잖아요. 명사형이 mountain이에요. 산. 그러니까 mount가 오르다예요. 아, 갑자기 산에 가고 싶다. 선생님 등산이 취미인데요.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업하느라고. 아, 행복해라. 그래서 이제 산인데 여기서 오르다인데 써예요. 여러분 써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어로 쇠가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오르는 거니까 이게 능가하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능가하다인데 insurmountable이니까 능가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정말 이렇게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난다요. 그런데 by playing them out, 그러면 them이 뭐냐면 이 problems죠.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네가 play out 하면 두 가지인데 실제로 놀이를 해보다도 있고 실제로 해보다가 있어요. 뭐 아이가 실제로 해봄으로써 he may become able to 아마도 약하게 아마도 able to cope with 아마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step by step 한 단계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없는 일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그는 아마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He often does. 그는 종종 그렇게 하는데요. 약간 상징적으로 한대요.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하는데 That are hard for even him. 자기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걸 하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he's reacting to inner process. 내부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기원이 무의식에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모르는 채로 뭔가 상징적인 방식으로 그런데요. 왜냐면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이잖아요. 아이인데 얘가 나중에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어떤 상사에게 되게 괴롭힘을 받아. 그러면 이제 뭔가 굉장히 힘 장애물이 생겼어. 아 진짜 회사에 가보겠어? 당연히 아이니까 그게 빗대서 비슷한 상징적인 방식으로 뭔가 해보겠지.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뭔가 해본대.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놀이인가 봐. 그래서 this may result in play. 어떤 놀이로 결과가 되는데 that makes little sense예요. 여러분 make sense 하면은 말이 되다요. That makes sense. 말 되네. 그런 얘기요. 근데 little이니까 말이 안 돼. 우리가 누구냐면은 어른이야. 근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정말 이해 안 되는 놀이가 돼. 그게 놀이야.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그 놀이가 도와주는 serve, 뭔가 제공하거나 도와주는 그 목적을 몰라. 애들이 놀이로 해보는 거야. 놀이로. 그게 뭐 이렇게 싸우는 놀이든 숨바꼭질이든 뭐든 뭔가 만드는 거든 놀이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미리 해봐야지 그런데요.
자기도 몰래 그렇게 한대요. When there is no immediate danger. 그러니까 위험이 없을 때는 보통은 그냥 approve of 해주는 게 최고야. 인정해줘. 놀아라 그러래. 그리고 without interfering.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고 마음껏 놀게 해. 그럼 얘가 충분히 연습을 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동물 새끼들이 사자 새끼들이 사자의 그 새끼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막,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 본능적으로 싸우는 연습을 하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싸우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막 싸우면서 놀아요. 그 나중에 이제 진짜 싸울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뭐,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것도 다 그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티격태격 할 때 그 기억으로 이겨내요. 그러니까, 또는 어떤 놀이라도, 놀이는 우리도 모르게 앞으로 만날 일을 준비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공부하겠어, 뭐 애가. 그죠? 그러니까 놀이로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니까 efforts assist him in his struggles. 그의 어떤 그 노력, 고군분투 안에 있는 그를 도우려는 노력. While well-intentioned, 의도는 좋겠지만 may divert. divert는 방해하는 거예요. 놀 때 방해하지 마. 그냥 알아서 놀라고 해. 이라는 거죠. 왜냐면 애가 그 놀이를 통해서 해결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막, 부산하게 뭔가 계속 놀잖아요. 그러면 뭔가 뭐 해줄까? 그러면서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놀게 놔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주제는 아이의 놀이. 그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장애물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방해하지 말라.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방해 말라, 놀이를 통해서 연습한다. 그게 딱 3번 아니에요? 뭐요? 놀이, 문제 해결책 연습, 미니멀 인터벤션. 개입하지 말라는 거 딱 3번이잖아요. 근데 4번은 이 단어 하나 볼게요. 시블링이 뭐예요? 시블링. 아시는 분. 채팅으로 올려봐. 시블링. 시블링? 발음이 왜 이러지? 시블링. 아시는 분? 채팅창에 올려봐봐. 시블링. How many siblings do you have? 그 무슨 말이야? 그렇지. 형제자매.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써놓으시고요. 근데 갑자기 왜 siblings가 나오죠? 그래서 필요 없는 단어였고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재민이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Twin sirens hide in the sea of history, tempting those seeking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past onto the waves of misunderstanding and misinterpretation. These twin dangers are temporal centrism and ethnocentrism. 근데 재민아 일단 어제 문자 잘못 보내서 미안하고 월목이라고 잘못 써 있어가지고 미안해. 월금이잖아, 그지? 미안하고. 자, 근데 니네 사이렌이 무슨 존재니? 그리스 신화에서. 그러니까 사이렌이 이렇게 경고음도 있는데 그리스 신화 많이 읽어본 사람. 그리스 로마 신화 왜 만화로 된 거 많이 읽지 않니?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 어떤 존재야? 아시는 분? 그리스 로마에서 사이렌이 어떤 존재야? 사이렌이 그 이제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자꾸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자의 모습을 띠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선원들은 뿅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가면 잡아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이렌이 뭔가 유혹을 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트윈 사이렌이 있대. 그러니까 쌍둥이 사이렌들이 있는데 바다에 숨어 있다는 거야. 역사의 바다에. 그러면 유혹을 하는데 말이지. 도우즈가 사람들이야, 여기서는. 사이렌이 아니고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말이지. 근데 과거를 이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암초에 부딪히게 하는데 암초가 뭐야? 바위잖아. 바다 아래에 있는 암초에 부딪히게 해서
오역을 하게 만든대.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바로 두 개의 쌍둥이가 누구냐면 템포로센트리즘이랑 에스노센트리즘이래. 근데 센트리즘이 중심주의잖아. 센트리즘이니까 센터. 중심주의인데 여러분 템포가 뭐냐면 원래는 템포가 박자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지? 박자가 대표적이고 여기서는 템포럴이니까 현재의 이런 뜻도 있어요. 박자의도 있고 현재의도 있고 템포럴. 그러니까 현재 중심주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중심인 거야 항상. 그래서 역사 해석이 막 달라지잖아.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에스노니까 에스닉인 거야. 에스닉은 민족이잖아. 민족 중심이야. 역사를 할 때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세 중심으로 하거나 민족 중심으로 한다 이거야. 그걸 잘못 이끈다는 거야. 끝이야. 다 나왔어. 그게 대한 설명이야. 어렵진 않지. 그래서 템포로센트리즘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거다. 그래서 현재 빼고는 다 inferior하다, 열등하다. 그리고 민족 중심주의도 우리 민족이 아니면 열등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두 우월하다, superior. 그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얘 말은 뭐라고요? 역사를 이해할 때 두 개의 잘못된 편견이나 믿음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잘못 해석하게 한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여기 지금 5번에 보시면 과거 나왔잖아요. 과거에 대한 편견 있는 해석에 야기하는 두 개, 믿음들이지만 사실 이 두 개인 거야. 템포로센트리즘이랑 맞잖아요. 과거를 잘못 설명하는 이게 바이어스가 편견이 있는 거니까 편견 있게 하게 하는 그 믿음들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보면 1번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 역사를 기록할 때 방식들이 여러 개인데 그 방식들에서 차이점이래 아니고 2번은 다른 문화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 문화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거잖아요. 아니고요. 히스토리에서 3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advocate는 옹호하다예요. 지지하다, 옹호하다인데 그들 자신의 문화를 옹호하려는 역사가들의 노력인데 그럼 문화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당시라는 말도 없어요. 그죠? 잘못된 거라는 말도 좀 비판이 들어가야 된다 없고요. 그리고 4번은 프로즈 앤 컨즈가 찬반인데 여러분 이제 크로스라는 말이 잘 나올 거예요.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크로스가 교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보세요. 교차인데 두 개의 문화가 있어요. 항상 크로스 컨트롤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문화의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문화가 문화 관점에서 또 본다. 이 투가 붙었지만 크로스 컬처럴만 해도 서로 상호적인 관계. A에서 B를 보고 B에서도 A를 보고 상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화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성혁이가 이게 문장이 여기까지 끊기거든. 성혁아? 힘내서 좀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The precision of the lines on the map, the consistency with which symbols are used, the grid and/or projection system, the apparent certainty with which place names are written and placed, and the legend and scale information all give the map an aura of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 자, 이게 지금 지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지도에 대한 어떤 소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내용이 많냐면요.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나와야 돼 답이.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지문이 나오던가 지도의 내용이 나오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돌고 돈댔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말이 나오면 꼭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되게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에 의해서 지도가 이런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도는 뭔가 필요한 부분만 나타낸다. 다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도가 구글 지도 말고 대부분 지도의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 지도, 대치동 학원 지도는 학원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맛집 지도, 그럼 맛집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만 나온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두 개의 소재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그리고 지도에 대한 용어도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나왔어요. 지도 보시면 지도 위에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정확하고요. precision. 그리고 the consistency, 일관성이 있는데요. 상징을 쓸 때 일관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징이면 음식점 그 모양을 그려놓는다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use the and the grid예요. grid가 격자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도 위도 이렇게 다 표현, 적도래요. 그 뭐지 위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도 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격자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프로젝션 시스템이가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투영법이라는 건데요. 투영법이 뭔지 아시는 분? 들어봤어요? 투영법? 투영법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3차원으로 존재하잖아요. 지구는 구의 형태가 띄고 있는데 이거를 지도 2차원으로 만들 때는 이걸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펼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빛으로 쏴서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이제 모양대로 잘라서 이렇게 펴는 건데요. 대표적인 투영법이 이런 모양 봤을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잘라갖고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한 거 봤죠? 언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지금 최근에 쓰는 투영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잘라갖고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있어 보이는 시스템, 그러니까 투영법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the apparent certainty인데요. 분명히 확실한 게 있는데 장소의 이름 같은 게 써 있고요.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레전드인데 레전드는 범예라는 뜻이에요. 전설이라고 하지 마시고 범예.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 범예 이렇게 그림 그려 있잖아요. 범예. 그리고 얘는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펴서 보면 뭔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지도에 오라를 준대요. 오라. 우리나라 말은 아우라예요. 아우라가 뭐예요? 후광이에요. 후광. 뭔가 그런 느낌, 분위기 이런 뜻인데요.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의 느낌을 준다 이거죠. 지도 그러면 뭐가 믿을만하고 객관적일 것 같고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할 것 같은 어떤 오라 분위기를 준대요. 근데 이제 얘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부터 그래요. 자, although subjective, 그럼 주관적인 해석이, interpretation이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지도 제작할 때 아예 들어가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거기에 들어가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사람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지라도 그 완성 작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authoritative truth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authority, 권위라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부모님의 권위도 나왔잖아요. 권위는요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도 authoritative는 뭐냐면은 믿을 만하네요. 이런 말 쓰잖아요. 권위적이신 이 분야의 권위적인 학자, 이 분야의 권위적이신 분,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진실이 권위 있는 진실이란 믿을 만한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authority 그러면 믿을 만한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진실이 믿을 만하다는 것은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표현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근데 무엇과 분리되어 어떤 그 관심,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영향력에 벗어나서 실제로는 주관적인 인터프레이션이 들어갔는데 만들 때 이미 들어갔는데 마지막 작품을 보면 진실인 것 같대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지도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관적인 하다. 근데 아니 어떻게 주관적으로 그려야 맞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 유럽이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유럽이 기준이었을 때는 유럽 기준으로 동쪽으로 정했죠. 누구 기준으로 동쪽이야? 우리나라가 중심은 동쪽이 아니야. 근데 자기 나라 기준으로 지도를 만들어요. 그럼 중국은 중국 기준이에요.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어느 하나를 채택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주관이 무조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음을 읽어봐도 같은 얘기예요. 부연 설명인데 표현이 어려울 뿐.
The very trust,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건 이 명백하게 보이는 명백한 객관적이 고무시키는 어떤 믿음이란, 이 바로 그 믿음이란 what makes map such powerful carrier. 어떤 지도를 되게 강력하게 만드는데 아이디알러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요거까지 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아이디알러지가 뭐냐면 이념이에요. 근데 이념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뭐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계획경제일 수도 있고 이게 이 말을 쓰는 순간 이데올로기는 다 각자 갖고 있는 이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기만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강력해요. 저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 내 이념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근데 지도를 사용하면 내가 뭔가 과학적인 것 같아. 그래서 쟤를 끌어들이기가 파워풀해.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를 끌어들이기에 전달하기에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알 수 없게 진짜 못 알아채겠지만 지도는 사실은 말이지 어디를 반영하냐면 그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만드는 사람의 세계관이야. 만드는 사람이 주관적이잖아. 그리고 또 돈을 댄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도 다 추가해서 지도에 넣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론 뭐야? 겉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무조건 들어가요. 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건 나머지는 그렇고 여기 보니까 객관성으로 보이지 하지만 그 아래에 기반에 놓여 있는 건 주관적인 거야. 그럼 주관적인 거 찾아보면 5번이 있기는 해. 근데 5번은 없고 5번을 보면 주관적이야. 근데 이것을 정의하는 건데 창의성은 왜 나와? 겉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데 결국 주관적이야. 그렇게 늘려면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 보이지 하지만 이 안에 깔려있는 건 진짜는 주관적인 거야 라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이디알러지를 주관적으로 캐치를 못하시면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이데올로기 자체가 뭐라고? 자기만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번이 서브젝티버티면 안 틀리죠. 근데 이 아이디알러지 자체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뭔가 이러고 있는데 주관적인 생각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앞으로도 어서리티가 많이 나와요. 권위 그러면요. 믿을만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단어의 어감 자체가 권위적이다. 그러면은 믿고 따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authority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쓰면 국가 권위예요. 경찰력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소문자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디알러지는 각자 갖고 있는 이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세 개하고 잠깐 쉴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이 끄는 데까지 누가 읽어보냐면 재민이 읽어주실래요? 재민이 읽어봐요. Sensory specific satiety. satiety is defined as a decrease in appetite for the subjective liking for the food that is consumed with little change in the hedonics of uneaten food. 자, 먼저 여러분이 그 센서리부터 먼저 볼 건데 이거 필기하세요. 자, 센서리는 감각기관이란 뜻이고요. 감각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센서블은요. 분별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티브는요. 민감한 거고요. 그리고 센슈얼은요. 관능적인, 즉 본능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sensory 하면은 감각기관이고요. sensible은 분별력 있는 거고, sensitive는 민감한 거고, sensual은 본능적인 건데요. 여기 보니까 sensory예요. 그럼 감각이니까 뭐 눈으로 보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느끼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의 구체적인 satiety예요. 이것도 단어도 어렵죠. 이 단어는요, 동사가 sate라는 동사인데요. 뭔가 충족시키다, satisfy처럼 뭔가 충족시키다인데요. 그러니까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satiety는 만족.
그러면 sensory specific 어떤 감각 특정적인 어떤 감각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만족했다는 것은 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define이니까 어떤 용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감각 특정적인 만족이란 as a decrease in appetite. appetite가 식욕이에요, 여러분. 식욕, appetite. 그러면은 식욕이 줄어드는 거래요. 입맛이 줄어드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콤마가 앞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or the subjective liking 주관적인 선호인데요. for the food is consumed예요. 아, 지금 먹어지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주관적인 선호가 입맛인데요. 그 입맛이 줄어드는 거래요. 근데 뒤에 보니까 with a little change in hedonics of uneaten food예요. 안 먹어진 음식에 대해서의 쾌락은 그 즐거움은 거의 차이가 없이 먹어지는 음식에서의 주관적인 선호가 줄어드는 거래요. 잘 안 들어오죠? 안 먹은 음식에 대해서는 쾌락이 변화가 없고 먹어지는 것에만 뭐가 줄어들어요. 식욕이. 그러면 as a result of sensory specific society 우리는 이러한 어떤 걸 갖고 있는데 이것의 결과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다양한 걸 먹잖아요. 다양한 걸 먹으면은 과식한대요. 왜냐면 한 개를 먹었을 때 식욕이 줄어들어도 안 먹은 애에 대한 쾌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있으면 다 먹어보고 싶어요. 배불러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a greater variety of food 더 많은 종류의 푸드 음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먹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예를 들면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세요. being full 배부른 거랑 feeling sated 아까 나왔죠. sate가 동사로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만족하는 거. 내가 배부른 거랑 만족하는 거랑이 별개래요. 여러분 그럴 때잖아요. 배는 엄청 부른데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너는 배부르다며 또 먹냐? 그러면 저는요. 빵 배가 따로 있고요. 국수 배가 따로 있고요. 과일 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른 거랑 만족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만족한 거는 틀려요. 또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거예요. 배부른데 더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예가 있는데요. 바로 식욕이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보면 먹고자 하는 그 동기가 분명한데 어떤 사람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다고요. 그리고 더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디저트를 보면 또 먹잖아요. 오, 그러면서 치즈케이크 나 좋아해 하면서 또 먹어. 뷔페 가면 과식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뷔페 가기 전에 막 한 2끼 정도 굶겠지만 그래도 엄청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또 파스타로 끝나요. 파스타가 한 종류가 있으면 한 종류 있는 것보다 여러 종류가 있을 때 더 많이 먹다는 게 나와요. 얘 2개 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이거 주된 주제가 뭐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많이 먹는다예요. 왜냐면은 sensory specific satiety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맛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맛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sensory specific이니까. 그 맛에 구체적으로 그것만 만족을 하니까 다른 맛은 또 만족하기 원해요.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들어간다고요? 종류가 많으면 더 많이 먹는다예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바로 딱 4번인 것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에 이 다양성이 주는 역할이에요. 다양성이 많으면 더 많이 먹어요. 근데 5번에 보면 다이버시티가 나오긴 해요. 근데 과식을 막기 위해서 다양성을 유지하면 안 되죠. 반대로 써 있어요. 과식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없애야 돼요. 반대로 쓰던가.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여러분. 이게 참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문장만 읽으면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1번 그리고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해서 3가지예요. 1, 2, 3번이 해석이 안 돼도 이렇게 긴 게 해석이 안 돼도 사실 여기에서 주제가 나와요. 왜냐면 주장한다며. 그러니까 주제는 찾을만 한데도 지금 2019년 대준에서 여기 대응이 되게 어려워 3개가. 니네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첫 번째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김정현 읽어주세요. We argue that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여기서 막힐 만한 단어도 없잖아요. 그죠? 주장한다. 주장하니까 주제지. 강력하지 않니? 우리는 주장해. 그러니까 보통 should나 must나 명령문이 주제거든요. 얘도 주장한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 ethical principle니까 윤리적인 원리가 근데 공정한 정의 되게 좋은 말이지. 정의로운 윤리적인 정의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제공을 해야 해. 그러니까 argue 뒤에 대절에는 should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should가 들어가 있고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윤리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이 제공을 해야만 해. 원리가 기초를 제공해야 되고 필수적인 기초인데 어떤 정책을 위한 기초를 줘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로부터 이거야. 또 환경 얘기야. 기후변화로부터 미래 세대라든지 가장 가난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돼. 한마디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책에 윤리적인 원리와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얘 말은 어렵겠지만 원칙의 기반 아래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에 필수적인 이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도덕적인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도덕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정책이 나열했어. 그럼 첫 번째 정책이 되게 길어. 이거를 승호가 읽어봐. 뭘요? 뭘요라니. 그 다음 네가 알아서 읽어야지. 딴 생각했어? 1번을요? 1번을 읽어야지. 1을 읽으라고요? 그러라고. 네. 집중 좀 해. Related issues arise in connection, current, and persistently inadequate as for these nations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at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community. 마이크가 뭔가 고장이 났는지 네가 있잖아. 음성 변조하는 목소리야. 승우야. 왜 범죄 거기에서 음성 변조로 하는 거 너 그거 무슨 설정한 것 같아. 이러면서 자 읽어줬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related issue 관련된 문제가 있대요. 관련된 문제가 arise in the connection with 무엇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current persistently 자 현재 그리고 꾸준하게 inadequate aid가 맨 처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원조가 부적절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맞닥뜨린 상황인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문제가 바로 현재 부적절한 원조와 함께 일어나는데요. 그 말이고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냐면 face 할 때는 주로 좋은 것을 직면하는 게 아니고 문제, 어려움을 직면할 때 써요. 그럼 뒤에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예요? 점점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요. 농업이라든지 물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못 사는 아프리카를 보자고요. 아프리카를 보면 지금 그 농지도 건조해져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도 없어요. 그럼 이제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협을 직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국제적인 무역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자들만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룰이 있다. 그럼 그 두 개 중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난해도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하겠지만 가난한 나라는 지금 원조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무역의 규칙들도 결국에는 부자들이 부자가 되게 하는 규칙이 있다. 그것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도와주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난한 나라
원조를 더 지금 적절하지 않으니까 높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러분 카본 크레딧이 뭔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민이 읽어보세요. 재민이? With 20% of carbon emissions from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carbon credits for forest preservation would combine aid to poorer countries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인데요. abatement. 잠깐만요. 여기 끝에 1번 끝에 다시 한번 해석해보요. increasing aid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조를 늘리는 것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서 원조를 늘리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거다. 그리고 mitigation이 아래 보시면 완화예요. 뭘 완화하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가난해. 한쪽은 너무 부자야. 그럼 그를 적당히 완화시킨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했지만 원조를 높이자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탄소 배출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탄소 배출권. 들어보신 분? 탄소 배출권이라고 그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2005년에부터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 탄소는 그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있잖아요. 근데 탄소 배출권은 우리가 그만큼만 내보낼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권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한이에요. 그만큼만 내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탄소 배출권 주로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아프리카랑 영국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는요. 탄소를 배출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도 안 쓰죠. 이 사람들은 10명이 집에 살아도 전기 없이 살아요. 그리고 가전제품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탄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선진국의 영국 한 명이 쓰는, 우리도 아이패드 다 쓰는 엄청 쓰죠. 나 혼자인데 지금 엄청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탄소를 진짜 많이 내보내요. 그럼 탄소 배출권은 선진국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뭔가 이 오염을 덜하게 하는 제한이에요. 그때 여기 보시면 탄소 배출권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벌목으로 인해서 뭔가 그 탄소 배출이 굉장히 큰데 20%나 되고, 근데 그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선진국에 부여하는 탄소 배출권이 아마도 아까 말했듯이 가난한 나라의 원조와 함께 뭔가 효율적인 그 감소의 형태 중에 하나를 합할 거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선진국에서 방법을 할 거야. 탄소를 안 쓰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겠죠. 그러니까 이 감소라는 게 탄소 배출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이게 막 팔고 사고 할 수도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출권을 사용하면 아마 감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고,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루 읽어볼게요. Perhaps the most cost-effective, 가장 가성비가 좋고 그렇지만 political and complicated policy reform,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으로 복잡한 개혁일 건데 그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이제 난문이라는 게 뭐예요? 난문이라는 어려운 문장인데 이제 구문 독해가 어려운 문장의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사로 remove A from B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B로부터 여러분 A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removal from이에요. 우리가 명사형이 돼도 해석은 똑같은데요. B로부터 A를 제거해요. 그 대신 명사로 쓰실 때는 of를 써줘야 돼요. 왜냐면 목적으로 못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사로 해석하시듯이 명사로 바뀌어도 똑같은 방식이다. 즉 이제 뒤가 B일 거고 A일 건데 B로부터 A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개혁인가 봐요. 그럼 이제 바로 B로부터 A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뭐냐면 700 billions, 엄청난 돈이죠. 100 billion이면 수천억이에요. 왜? 빌리언이 10억이기 때문에 수천억 달러를
제거하는 거래요. 근데 direct annual subsidy예요. 이런 보조금 할 때 그 발음이 되게 어려워 하시던데 subsidy 할 때 발음 맞아요. subsidy. 안 믿어. 에이, 그런데 subsidy 보조금. subsidy 보조금. 근데 annual이니까 뭔가 해마다 보조금을 줬었나 봐. 근데 그것을 B로부터 없애재.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줬었는데 B로부터 제거하자 이거야. 근데 B가 뭐냐면 두 개의 biggest recipients인데요. recipients가 수혜자예요. 여러분 수혜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수혜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숫자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보조금을 누가 받냐 이거야. 지금은 OECD에서 가장 큰 분야가 있는데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환경 파괴적인 산업 농업이랑 그리고 화석연료가 보조금을 받고 있대요. 말이 돼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보조금을 아직까지 주고 있나 봐요. OECD 국가 중에서 뭔가 화석연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나 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가 관여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매해 OECD 내에서 OECD 국가 내에서 보조금을 화석연료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농업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주지 말고 이거예요. 주지 말고 거기서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이 돈에서 조금만 떼도 accelerate 가속화를 시키는데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인 진보 다시 말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에 쓰자. 응? 여기서 빼가지고 돈을 차라리 에너지 개발에 쓰거나 아니면 보존 농업 파괴적인 농업 말고 어떻게든 환경을 보존하려는 그런 농업군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조금을 이용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보조금 이용을 바꾸자라는 게 세 번째 정책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정책이야.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도 정책을 통해서 도덕적인 정책을 펴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주제로 맞는 거 뭐예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지는 여기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를 막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정책을 쓰자예요. 그 가장 맞는 게 뭐예요? 기후변화, 대처, 정책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2번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2번은 인식을 끌자?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에요? 인식을 증가시키자. 인식만 하면 뭐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팔러시가 들어가야 돼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교 정책을 개혁하자. 가난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왜 개혁해요? 디플로마틱 아니죠. 그 다음에 인식만 고양하면 안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평등을 회복할 이유. 왜 그럴까? 그 이유래요. 그 다음에 5번은 OECD 역할이에요. 여기 지금 OECD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 없잖아요. 물론 OECD, 이거 한번 나와요. OECD 내에서는 나오는데 나머지는 OECD 언급이 없잖아요. 그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잠깐 쉬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은 누가 읽을까요? 자, 예언이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is state. But somewhere in between, most people acquire a bit of decency that qualifies them for membership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여러분 자꾸 에이전트가 나오잖아요. 에이전트가 무슨 뜻이에요?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나오면 앞으로는 원래는 에이전트가 대리인이거나 아니면은 요원이거든요. 왜 시크릿 에이전트 하면 비밀 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요. 직접 행동으로 대신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대신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고 요원은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둘 다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자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애예요, 얘가. 그리고 여러분이 에이전트가 붙이면 그냥 사람이에요. 앞으로 할 때 움직이는 거다. 그럼 이제 사람 얘기면 사람이고 아니면 움직이는 물체인데 요 3, 4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도 보면 도덕적인 행위자니까 사람이죠. 그럼 동물이 움직이긴 하는데 동물이 도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럴 에이전트 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존재, 행위자로서 유능한 사람으로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도덕적인 애가 있어요? 딴나락인데 걔한테 도덕이 있냐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 그 상태로 떠나는 거 아니야. 응? 완벽히 도덕적인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예의범절을 얻게 돼. decency. 그리고 that qualifies them. 그들에게 자격을 주지. qualify 하면은 자격을 주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들 커뮤니티에서 내가 멤버가 되기 위해서 자격을 주려면 조금 예의를 습득하고 살아 이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진 않지만 예의를 배우고 살아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전자라든지 발달이라든지 학습이라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의 바른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 공헌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일단 걔는 아무리 도덕을 가르쳐도 모르잖아. 예의범절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유전자 그 다음에 내가 발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니까 바로 이 예의범절이 있는 인간으로 자라게 해주지. The interaction between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본성과 nurture라고 하는 양육 사이에서 서로 상호관계가 그러나 매우 복잡해가지고 발달 생물학자들도 사실은 이제서야 grasp가 딱 쥐는 거잖아. 이해하기 시작했어.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으로 학습을 해오는데 내가 타고난 DNA와 양육을 받아야 돼 이거요. 자 그리고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 그러니까 세포라든지 유기체라든지 사회적 그룹이라든지 문화가 없잖아. 그럼 DNA만 있다고 해서 DNA가 활동을 하지 못해. inert니까. 얘 말은 뭐냐면은 nature도 있어야 되고 본성도 있어야 되고 nurture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anyone who says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야, 사람은 꼭 이게 못하니? genetically야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사람은 도덕적이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간단히 얘기한 거야. 틀린 말이야 이거죠. 그리고 그 유전자 그러니까 nature, environment, nurture. 여러분 환경이 뭐야? 여러분 가정 환경도 들어가는 거야. 다 그래서 nurture 양육이야. G는 nature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는 것과 환경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해. 나왔어. 상호작용해. 어떤 방식으로 그러냐면은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nonsense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process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아이들이 있으면 얘가 도덕적인 발달이지 다른 발달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발달이 말이지 토론이 되는데 네이처냐 반대로 널처냐 흑백 논리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nonsensical 해. 양육만 반대로 아니면 본성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인터랙트야.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달의 그 성리학자들 보면은 알고 있는데 it is really 뭐 둘 다야. 이렇게. 둘 다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람은 도덕적이다. 바로 두 가지를 통해서 nature and nurture. 자, 그럼 그게 두 개가 들어간 것이 그나마 지금 4번하고 4번밖에 없어. nature, nurture는. 하지만 5번은 gene도 nature. 타고나는 거니까 유전자. environment는 nurture야. 4번은 왜 아니냐면 이거야 아니라니까. versus. 그런 토론들도 아니고 토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주장을 했잖아. 얘는 둘 다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토론들까지만 하면 안 되고 어떤 게 옳다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호작용 나오잖아. 상호작용이다. 도덕적인 발달에서는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죠.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8시 30분인데요. 우리 10분 정도 쉴 거고요. 이따 뭐 할 거냐면 토플 할 겁니다. 요거 이따가 이제 펴놓으시고요. 페이지는 58페이지예요. 58이 아니라 57이에요. 펴놓으시고 10분 좀 쉬겠습니다.